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다양한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세율 매출 관련 분기 입력 시에는 영세율 매출은 회사에서 국내 업체에 판매 후 제품을 판매한 국내 업체에서 제품을 해외로 수출 시에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때 공급처 상단부 유형을 12번 또는 16번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영세율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여부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 영세율 구분칸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형을 영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전자 여부까지 입력을 할 수 있는 거고 16번 수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전자는 입력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하단에 영세율 구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으시며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세율 구분을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영세율 구분을 F2번 코드 도움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영세율 구분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시는 영세율 구분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서류번호 있으시면 서류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영세율 매출이 많으시다. 그러면 우리 여기 기초정보관리의 환경등록의 회계 탭을 보시게 되면 6번의 영세율 매출 구분을 미리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구분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분기로 넘어가면서 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기 유형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 아래 하단부 분기에는 부가세가 없는 금액으로 분기 유형에 따라서 자동 분계가 됩니다. 영세율 구분은 부가세 부속 서류인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입세 불공제권에 대한 거래 입력입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입세금 계산서로 발행이 되었지만 매입 품목이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품목일 때 직접 불공으로 변경합니다. 유형을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품목과 뭐 수량 단가, 공급가액, 그 다음에 뭐 거래처까지, 그 다음에 전자 여부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하단에 아까 영세율과 마찬가지로 불공제 사유칸이 활성화가 되면서 불공제 사유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불공제 사유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환경등록 메뉴에서 영세율 구분값 미리 설정하는 칸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6번에 불공 54번 불공제 사유도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2번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2 코드 도움 눌러주시게 되면 불공제 사유를 또 다른 사유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분기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분기에서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자동 분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불공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속명세서원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불공제 유형별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음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고정자산 반영 방법입니다. 먼저 이거를 설정을 하시기 전에 또 환경등록 메뉴에 들어가셔서 회계 탭에 10번 고정자산 간편 자동등록 사용을 사용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해당하는 분기에
거래 내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분계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하단 분계 입력에는 매입한 고정자산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차량을 매입을 했다고 가정하에 차량 운반고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 이제 입력 후 금액 부분에서 엔터를 하면 이렇게 고정자산 간편 등록 창이 나옵니다. 이때 해당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의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 과목을 조회를 해보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분기에 저우교 옆에 보시게 되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이렇게 고정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에도 11번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음은 의제 매입 관련 면세 매입 입력 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또 환경등록 메뉴가 기초적인 메뉴이기 때문에 환경등록 메뉴에 들어가셔서 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환경등록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15번 의제류 자동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1번 의제 매입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형을 53번 면세로 입력을 한 다음에 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의제 매입 세액 또는 재활용 세액 계산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환경 등록에서 아까 설정한 공제세율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매입 금액은 공제세율 계산된 금액으로 의제 매입세액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 공제세율은 여기서 이렇게 직접 또 입력하셔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입력 후 맞으시다고 하면 상단에 의제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시고요. 나머지도 이제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창을 다시 띄우고 싶으시다. 그러면 위에 상단에 F11 간편집게 옆에 역삼각형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의제 재활용 Shift F4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후 부가세 부속 서류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 조회 기간을 설정 후 조회를 해보면 아까 제가 입력한 대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며 나중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조회를 해보게 되면 제가 아까 공제받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저장을 하고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네, 여기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여기 43번 의제 매입세액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제 매입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자금관리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와 입력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금 또는 어음 또는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받으러옴에 대한 자금 관리를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계 유형을 바꾼 다음에 차변에 받으러옴을 입력을 한 다음에 위에 상단에 F3번 자금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받으러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끔 자금 관리 창이 뜨게 되면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필수 입력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음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만기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은행은 뭐 거래처 등록에서 은행을 금융기관에 등록을 하셨다고 하면 미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등록한 은행이 없기 때문에 한번 새로 등록을 한 다음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마치셨다고 하면 현재 화면 종료를 하시게 되면 여기 저격칸에 이제 어음에 대한 정보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음에 대한 정보는 이제 여기 자금 예산 현장 등에서 받으러옴 현황을 조회를 해보게 되면 해당하는 어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입력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인데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변에 이제 미수금 계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신용카드사를 거래처로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F8번 적요 및 카드 매출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적요, 거래처 등 및 카드 매출 입력 창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처 코드에는 카드 가맹점을 입력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하단에 거래처 신용카드사를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 자동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신용카드사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드 매출을 입력을 한 건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부가세 부속서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아까 입력한 금액이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에 해당 내역을 입력한 금액이 빠지는 것을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신고서에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3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신고서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